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자려고 합니다. 진민영님의 에세이 조그맣게 살 거야 입니다. 책도 되게 조그만해요.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면, 이게 오리지널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요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읽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책 안에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그냥 편안하게 읽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차에다가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하나씩 읽었어요. 뭐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주차를 해놓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 얘를 이제 꺼내서 한 챕터씩 읽어 나가는 식으로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미니멀리스트를 하게 된 건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니까 특별히 물건을 더 많이 사지 않고 아주 최소한의 것들로 생활을 했는데, 귀국을 하고 돌아와서도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 1부가 천천히 느리게 라고 되어 있고요. 2부는 작고 가볍게, 3부는 나대로 자유롭게, 4부는 나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사실 저는 1, 2, 3부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뭐 좀 느리게 살겠다, 그리고 좀 가볍게 뭐 살겠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중간중간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얻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고, 4부의 나의 변화는 좀 쭉 제목만 읽어도 이런 변화들이 미니멀리스트를 하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4부의 나의 변화는 제목들을 쭉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해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릴 걸 좀 찝어봤는데, 첫 번째는 좀 이겁니다. 이게 미니멀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로 웨이스트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를 사도 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물건들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나무 칫솔을 사가지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언박싱을 좀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조금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해보고 싶다, 사보고 싶다 하니까 그냥 한번 그래 사봐, 뭐 요 정도까지는 허락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입을 지금 해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렇게 뭐 아동 착취, 노동 착취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플라스틱 같은 걸 아무래도 쓰게 되니까 뭐 플라스틱 뭐죠? 빨대를 코에 꽂은 그 거북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에어컨을 튼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북극곰들이 죽어가는 거니까, 뭔가를 좀 살 때 내가 이걸 쓰면 좀 자연의 파괴,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들의 노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나, 그래서 이걸로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그 얘기가 좀 와닿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말에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속이 비워지는 시간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뭘 되게 많이 먹게 돼요. 저는 점심에 이렇게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급식으로 제가 이렇게 떠서 밥을 먹거든요.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많이 풀면 돈을 아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돈을 냈는데 적게 먹으면 왠지 좀 돈이 아까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많이 퍼먹다 보니까 계속 살이 찌고, 또 그걸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한번 식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그게 잘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저희 왜 수박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하루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앉아서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무슨 정말 산의 진미도 아니고 무슨 제가 뷔페에 와서 이렇게 먹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 급식 그 진짜 뭐라고 그걸 그렇게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오후에 일을 못할 만큼 막 배가 불러서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무식하게 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이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단식이라는 걸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다이어트 할 때 3시간 공복을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몸이 가볍고 편안했던 느낌이 있어서 제가 단식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요. 그래서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오늘 밤에 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내일 어떤 단식을 할 것인가를 조금 결정을 해놓고 잘 건데 단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속도 비워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미니멀리스트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릇을 비워냈고 안녕 갑자기 이렇게 안 돼. 절로 가. 그릇을 비워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장을 비워냈고 그리고 이제 책장을 비워냈는데 이제 속도 비워내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인간관계도 좀 비워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하지마 이제 좀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도 비워내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부도 많이 비워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 비워내라고 해서 이번 주말에는 속을 비워내는 것을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건 디지털 디톡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켜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켜놓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방전될 일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하루 종일 켜놓고 또 계속 쳐다보고 또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계속 보게 돼요. 예,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계속 보게 되고, 또 계속 유튜브도 보고 또 검색도 하고 또 블로그도 확인하고 카페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들이 요즘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도 디지털 디톡스를 좀 실천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근데 내일 영상을 좀 찍긴 해야 되니까 그때만 휴대전화를 조금 사용하고 휴대전화도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폭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을 계속 이제 보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상처럼 요즘에는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폭력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 때 함께 휴대전화도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끄든지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금 빨리 깨달은 건데요. 저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니멀리스트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청소를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수납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니멀리스트를 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개수 자체를 줄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많던 뭔가 수납용품들, 수납을 위한 바구니들과 이런 용품들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납용품 자체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수납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수납의 달인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수납법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정리의
그런 기본이 비움이고 그 시작이 버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수납함도 그 버려서 정리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물건 줄이기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아, 그렇지. 물건을 완전히 비우는 게 정답이지. 네, 그래서 물건 비우기가 정답이다. 수납에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납할 만한 물건들을 많이 쌓아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는 수납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절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멀 리스트를 하게 되니까 소비를 좀 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1번은 청소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청소하게 돼요. 그래서 청소를 계속하고 청소법에 관련돼서 많이 찾아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청소법을 정리해서 놔두고 나면 이제 물건을 새로 뭔가를 사야 할 때마다 물건을 사는 걸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환경이나 이런 것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을 쓰려고 하고 일회용품보다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질 좋은 물건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계속 저도 이제 비염이 좀 있어요. 느끼셨겠지만. 그러면 이제 티슈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슈를 계속 쓰니까 좀 그게 이제 마음에 쓰여서 제가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손수건 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텀블러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게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손수건도 들고 다니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짐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잡동사니들이 많아지고 또 못 들고 와서 이제 뭐 종이컵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티슈를 사용할 때마다 뭔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너무 나를 책망하지 말고 언제나 100%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매번 죄책감을 느끼면 좀 다 100%가 아니면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의로운 걸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환경에 관한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토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환경에 관련해서 뭔가 하나씩은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7, 8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 무슨 약속을 했었냐면 이제 저는 방사유정란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사유정란이 뭐냐면 이제 그 계란인데 닭을 이제 풀어서 키운, 그러니까 좀 닭의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닭의 권리, 닭의 행복권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그 계란을 먹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란이 좀 비싸요, 방사유정란이. 근데 이제 제가 가서 계란을 살 때는, 제가 장을 볼 때는 늘 방사유정란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사유정란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없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유정란이 비싸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을 겪을 때 계란을 사야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한 달에 써야 하는 생활비를 거의 다 써가는데 방사유정란을 사야 하는데 이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혼자 가면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계란을 사지 않거나 아니면 방사유정란을 비싸도 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또 저와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있으면 남편이 좀 그냥 계란을 사면 안 되냐,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좀 우겼거든요. 근데 남편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가족의 평화 그리고 남편의 행복함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0%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마음이 좀 괜찮을 때는 방사선 유정란을 사주고, 본인의 마음이 좀 힘들 때는 이제 남편이 원하는 계란을 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금 절충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할 건 이거예요. 실내복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인데요. 그러니까 뭐 비싼 옷, 뭐 좋은 옷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정말 다 떨어져가는 그 티셔츠를 못 버리세요. 분명이지? 그래서 걔를 왜 못 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들 집에서 입을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입을 옷도 있어야 되니까 얘는 집에서 입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후질그레한 옷들을 다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낡고 해진 거나 무릎 나온 그런 것들을 집에서 입지 말자. 그러니까 실내복에 밖에 외출할 때의 옷의 공에 반만 들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쓰레기 같은 옷 좀 입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복이라도 100%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그런 걸 입으면 언제나 좀 우아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이제 좀 외출복으로 입다가 낡아서 해진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 옷가짐을 좀 단정하게 하려면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시간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실내복을. 그래서 좀 우아하고 교양 있는 소박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옷이 뭔가 막 이렇게 화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편하지만 집 밖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옷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한때 외출복이었지만 지겨워진 옷, 못 입게 된 옷이 실내복을 선택하는 기준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실내복을 갖추어서 입는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집에서 입는 그 늘어져서 정말 좀 밖에 누가 보면 정말 저의 그 사회적인 위치가 흔들릴 법한 핑크 색깔 티셔츠가 하나 있어요. 이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편하긴 한데 내가 집에서 좀 막 엄청 갇혀 입진 않지만 너무 이렇게 늘어진 거는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실내복들을 또 좀 몇 개 더 버렸어요. 그래서 요렇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게 되게 좋았어요. 요것만 따로 콘텐츠로 해도 될 만큼 좋았는데 나의 변화.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좀 훑으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일단 청소가 쉬워졌다. 요거는 위에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걸레를 가지고 와서 그냥 닦기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건이 막 놓여 있으니까 걔를 들고 이게 이제 책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얘를 들고 닦고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걸레로 싹 닦으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소가 훨씬 쉬워졌다는 걸 좀 느끼고요. 설거지 정말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컵이 진짜 많으니까 온 집에 컵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도 하나, 컴퓨터 위에 하나, 소파 옆에 하나, 침실에 하나 막 이렇게 있으니까 걔네가 다 설거지통에 오면 설거지거리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랑 거 하나, 제 거 하나 컵이 2개밖에 없어요. 머그컵 2개, 유리컵 2개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면 책상으로 가서 그 컵을 씻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그때그때 하니까 훨씬 청소가 쉬워졌어요.
자, 그 다음엔 포장과 샘플을 사양한다. 저도 이제 더 이상 포장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요.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어디서 포장해준다고 하면 포장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김밥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그냥 김밥만 달랑 들고 오고 비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시는 나무젓가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물건을 안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샘플도 받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아직 화장품을 사러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왜 저가 화장품 가게에 가면 이렇게 샘플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받아오려고요. 네. 그리고 선물을 하지 않는다. 이분 이제 더 이상 물질로 선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밥을 사주거나 영화를 함께 보거나 아니면 친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건을 사주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 뭐 색깔까지 명확하게 골라서 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밥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좋은 영화를 보는데 제가 영화비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혼자를 즐기게 되었다. 네. 이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무한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진짜 청소하고 다 치워져 있고 이러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당당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구를 부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일단 미니멀 라이프를 하니까 침실에 침구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삶이 정돈되니까 잠도 좀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독서법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책을 버리는 방법, 책을 왜 버리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콘텐츠를 위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오고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이 책 읽고 나서 신랑하고 하기로 한 거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10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10권, 신랑 10권, 그리고 제 회사에서 10권 이렇게 하면 막 30권씩 막 책이 집에 도서관 책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근데 2주에 한 번꼴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는데 한 권 이상 빌려오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좀 한 권은 힘들어서 2권을 빌려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리고 수차례 반복해서 읽고 뭐 기억하고 싶은 건 메모도 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독서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저도 좀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공유도 하니까 제가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편집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씩 제가 틀어놓고 들으면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제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죽심이 사라졌다. 이것도 저도 이제 옷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랑이랑 유니클로 구경을 갔는데 저번에 가디건을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간 김에 유니클로에 들러가지고 한 번 더 입어봤어요. 역시나 이쁘더라고요. 남편이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니 우리 집에 가디건이 벌써 5개나 있는데 이게 예쁘지만 없어도 될 것 같아 하고 돌아 나왔거든요. 제 스스로 좀 많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경제적인 불안이 줄었다. 왜냐면 뭘 안 사도 되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그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지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쓸데없는 모임들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졌고 제가 책 읽기도 바쁘고 청소하기도 바쁜데 막 그런 그냥 만나는 그런 모임들까지 갈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정리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우선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몇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음식에서 맛을 덜 추구하게 되었다. 이건 솔직히 저는 아직 여기까지의 경지에 이르진 않았어요. 근데 음식에서도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게 되면 이제 그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게 되면 좀 먹는 음식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조리도구가 필요 없는 간단한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음식의 맛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솔직히 이것까지는 좀 힘들어요. 네, 일단은 단식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조금씩 음식에 대한 그런 식욕 이런 것들, 식탐 이런 것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으로 조금씩을 진짜 여러 번 했네요. 조금씩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짜증이 줄었다. 저는 원래 좀 짜증이 적은 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짜증이 좀 적은 편인데, 아무래도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면 짜증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치우니까 남편의 짜증이 더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설거지가 뭐 한가득 쌓여 있다거나 청소거리가 많이 쌓여 있다거나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줄어드니까 좀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이 손에 잡힐 만큼 구체적이다. 그래서 행복하면 너무 좀 일이 큰데, 생각할 때 뭐 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행복일 것 같은데, 정말 식탁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싱크대 주변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손에 잡힐 만큼 구체적이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일이 줄었다. 여기 좀 이런 새로운 좀 개념이 있어요. 싱글태스킹이라는 건데요. 싱글태스킹은 무엇이든지 한 번에 한 가지만 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정해져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책 한 권을 오랫동안 읽고 영화도 여러 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왜 스티븐 잡스가 옛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녔잖아요. 청바지에 그 까만 색깔 터틀넥을 입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선택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저도 옷을 일단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옛날만큼 아침에 뭐 입지를 고민하지 않거든요. 이 집 왜 이렇게, 얘가 되게 이렇게 이지 내려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런 고민이 많이 준 것 같고요. 저 아침에 먹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콘텐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두유에다가 귀리가루랑 서리태가루를 섞어서 먹어요. 이건 그냥 아침에 무조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유를 사가지고 그 서리태가루랑 이거랑 섞어가지고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아침에 뭐 먹을지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유가 항상 그 냉장고 안에 있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는 무조건 그냥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음 앞에 초연해졌다. 이것도 저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조금 가지 않았는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약간 죽을 때 흔적 없이 죽기. 그래서 왜 제가 저번에 한번 제 일기를 다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나서, 물론 이제 제 추억이라서 제가 이제 계속 보려고 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죽었는데 제 일기가 다 그렇게 남겨져 있으면 막 주변 사람들이 그 일기를 막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순간 행복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어요. 언제 죽어도 미련 따위가 없고, 오늘 당장 죽어도 담대하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혼자만의 시간도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요즘에는
외로움을 즐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남편이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친정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아니야 나 혼자 집에 있을래. 뭐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좀 악기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혼자만의 집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그맣게 살 거야 라는 책을 읽었는데 요거 되게 추천드려요. 일단 저는 이 컴팩트한 이 작은 사이즈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들고 다녀도 이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편하게 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페이지나 펼쳐서 그냥 읽어도 이렇게 양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한 바닥, 그러니까 큰 책으로 봤을 때 그냥 한 바닥 정도의 분량이라서 그냥 가볍게 꺼내서 읽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가 좋아서 편하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조그맣게 살 거야 김민영의 에세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캐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